올해 두 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고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 뭐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찾으고 했는데. 예, 뭐 문제는 없을까요? 출마에? 글쎄 뭐 이번 대법원에서 네. 결국에 면책특권에 관한 거에 대해서 판결 네. 안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예비선거 포함해서 공화당 후보되는 데까지는 뭐 사법적 장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제 하나 공화당 내 이제 이상 기류는 네. 니키 헤일리가 지금 치고 오기 네.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3자 대결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네. 트럼프, 그다음 로버트 케네디 네. 주니어 그 예. 3자 대결 구도에서 보면은 예. 오히려 트럼프가 그 바이든보다 근소한 차로 앞서는데 네. 그 트럼프 자리에 니키 헤일리를 넣으면은 네. 오히려 압도적. 바이든 자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차가. 것들이 예. 지금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 예. 선거에서 예. 어떻게 작용을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내에서 중도적인 세력들을 끄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예. 대부분 소위 잭슨이안 예. 아주 소위 잭슨. 우파 예. 소위 그 포퓰리스트 세력들인데 예. 그들의 변화가 있을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 와서는 이제 네. 바이든이 이제 최근 와서는 트럼프가 네. 이렇게 헤일리에 대해서 견제구를 계속 지금 예. 날리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 이제 8월 되면 이제 소위 전당대들 예. 열어서 이제 후보를 결정할 텐데 예. 그 전에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게 되면은 네. 뭐 대타론이 나올 수도 있을 네. 거고 네. 대타가 누구가 될지는 뭐 그게 예. 뭐 해리스가 될지 예. 누가 될지 이제 예. 모르겠지만은 예. 대타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로버트 케네디하고 또 네. 저중년이 나올 수도 있을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또 외교안보 정책은 또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밖에 누가 되든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니키 되면. 헤일리가 만약 공화당 되면. 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니키 헤일리는 예. 공화당 중심의 이제 미국의 주류 예. 외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또 주류. 본인이 이제 유엔 대사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센스도 분명히 네, 네. 있고 한데 그래서 바이든 정책 또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 정책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네, 보는데 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달라지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무슨 뭐 동맹의 개념이 달라질 테니까 뭐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건 본인이 구상한 거니까 네. 그 틀은 바꾸지는 않겠지만 네. 동맹하고의 협력 관계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가령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은 소위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 인도 네. 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국, 일본, 미국 간에 있어서 이게 역할 분담이 있어서 네. 미국의 그 역할을 많이 줄여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한국하고 일본에 더 많은 역할을 네. 맡기려고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뭐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중 정책을 계속 나갈 거고 경제적으로는 더 강하게 할 텐데. 네. 북한 그 대만 문제도 네. 그렇게 나갈 텐데, 근데 북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북미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포티코에서 알렉스 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그 예. 재미있는 기사도 썼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알렉스 워드를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 그 텔레그램으로 소위 채트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쓴 기사 보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네. 결국에 북한하고 예.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걸 인정해서 그 틀 안에서 결국에 제재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면서 감축하고. 북한의 핵무장력을 감축시켜 나가는 이런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북미 수교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아니 그게 핵심인 거죠. 미국에서 내는 카드 중에서는 네. 북미 수교 카드 넣겠죠.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인가. 예. 뭐 영변 핵시설 완전히 하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얼마나 양보 그것 이제 그건 협상의 결과에 달려져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알렉스 워드 기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한국 언론에서 일부 네. 트럼프가 그것을 부인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자기는 직접 컨택했지만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트럼프가 직접 부인한 바 없다. 그러니까 예, 예. 트럼프 이메일에 알렉스 기자 얘기에 따르면 알렉스 예, 워드 기자에 예, 따르면 예, 부인하진 예. 않았다.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거죠? 그 친구 알렉스 이게- 워드한테 직접 하고 네. 뭐 텔레그램 내 단독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텔레그램 증거로.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네. 트럼프가 그것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의도적 오보를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 협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싱가포르 그렇죠. 하노이에서 예, 해봤고. 하노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위 하노이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기 개인 변호사가 네. 그 미 의회에서 이제 증언하면서 네. 결국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네, 결국 그냥 갑을- 썸 딜로 해서 간 게 아니고 빅 딜로 해서 노 딜로 해서 돌아간 네. 건데 그냥 그런 협상을 트럼프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엄격하면서 실용주의자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네. 그 목표를 택하지 않고 오케이 그럼 너희들 도발하지 않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조금씩 부분적으로 감축해 나가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직프리드 해커 박사가 예.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헐트. 우선 북한이 지금 핵무기 활동하는 것들 우선 중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다음 롤백. 예. 그다음 지금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예. 핵무기를 감축시켜 나가는 예,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예. 소위 디스맨틀링 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물질과 무기를 해체시켜 나가는 예. 이런 접근을 하자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그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하여간 본인은 예. 김정은하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김정은이 대화할 아직도 수 자기에 대해서 소위 존경심을 보이고 있고 네. 자기도 김정은에 대해서 예. 그 좋아함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예.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되지도 않지 않나.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2018년하고 또 달라서 또 남북한 대화 채널도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지금 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 예. 그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맞는 근데 얘기 같은데요. 근데 그게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미국 유권자들에게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